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구장에서 컴포넌트들에 대한 간단한 것을 배웠고,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10장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벤트인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거의 이번 학기에 고급 프로그래밍이라면은 이 이벤트 처리가 거의 뭐 7~80%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이벤트를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는데요. 이론이 약간 좀 뭐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윤곽만 파악한다면 성공입니다. 실제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자기가 느끼면 되거든요. 동작 원리를 체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해하면 그걸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용어랄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열었다 이거죠. 스마트폰을 갖다 열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어떤 터치랄지 어떤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얘는 배터리가 지원되는 한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이벤트를 이렇게 터치를 해야만이 어떤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앱에서 어떤 이벤트를 가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이벤트 프로그램이 아닌 절차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은 짜자잔 켜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절차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배치 프로그래밍, 배치 실행, 배치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절차적인 것이 있는데 이벤트 기반의 우리는 프로그래밍. 근데 이벤트를 일으키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손으로 터치를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손을 터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하면 터치패드가 안 되잖아요. 태블릿이나 휴대폰은 앞에가 터치 패널이 붙어 있기 때문에 터치가 가능해요. 그럼 없을 때는 뭘로 하죠? 네, 마우스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네, 키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태블릿을 이용한다든지 어찌됐건 간에 입력으로 누르는 것들 중에서 이벤트를 일으키는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냐? 마우스죠. 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중에서도 마우스 이벤트를 잘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키보드 이벤트도 잘 알아들어야겠습니다. 터치 이벤트는 마우스 이벤트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것을 갖다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마우스나 키보드를 움직여 가지고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그 이벤트가 아무 데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객체가 있습니다. 예, 버튼이랄지 뭐 윈도우랄지 뭐 메뉴랄지 이런 데가 해야지 우리가 아무 데나 눌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금방도 봤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데 누르면 안 되잖아. 이벤트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누르면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객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데가 되고, 그 이벤트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놔야 돼요. 수신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컴퓨터를 본다면 이 눈 수신기가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귀다면 귀 수신기가 없으면 못 보잖아요. 이런 수신기를 달아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센서 수신기를 달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를 가 있는가를 찾아 가지고서 리스너를 호출해 가지고 이 리스너를 실행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벤트 이쪽은 여러분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학생 이름을 갖다가 홍길동 이렇게 부르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홍길동이가 이렇게 나를 찾아볼 겁니다. 홍길동의 이벤트 리스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벤트는 사건이다 가지고서 컴퓨터에서는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벤트를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반드시 이벤트 리스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벤트를 발생하기 위해서 이벤트 객체들을 쫙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벤트 객체를 배치를 해 놨고 거기다가 이벤트 리스너를 이렇게 딱 달아 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마우스로 이 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뉴라는 버튼에는 이벤트 리스너가 달려 있어 가지고서 이벤트를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벤트를 발생하면 어떤 일을 하라고 미리 프로그램을 해 놓은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로 윈도우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드래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키보드로서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에다가 전부 다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놓는 이벤트 객체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외부에서 마우스나 키보드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평생 이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걸 한번 하도록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이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 여기 있는 뉴라는 버튼을 눌렀어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 버튼에는 이벤트 리스너가 달려 있습니다. 이 버튼의 원래의 컴포넌트 이벤트 객체는 J 버튼인데 이 J 버튼에는 이벤트 리스너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미리 프로그램 하면서 이 버튼을 잡고, 예를 들어 가지고서 여기에 메뉴 아이템이라 있고 텍스트 필드 여기 있다. 텍스트 필드도 여기 이벤트 리스너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J 리스트, 요 리스트도 이와 같이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놨습니다. 이런 이벤트 객체에는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놨어. 누가?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달아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된 상태에서 이 뉴를 누르게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JVM이라고 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한테 갑니다. 여기 지금 저기 마우스가 뉴를 갖다가 눌렀어요. 이렇게 JVM에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혹시 이 마우스가 뉴라는 걸 누르고 또 키보드가 이걸 누를 수가 있어 두 개가 동시에 눌러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벤트 분배 스레드라고 해가지고서 이벤트 분배 스레드가 있어가지고 순서를 정해줍니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두 개가 왔는데 이걸 먼저 할까요? 아니면은 텍스트 필드를 먼저 할까요? 이렇게 순서를 정해줘요. 그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이벤트 분배 스레드가예요.
이것은 프로그래머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해요. 그 때문에 이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두 개를 동시에 눌렀을 때는 어떨 때는 뉴가 먼저 작동을 하고 어떨 때는 텍스트 필드가 작동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자바 버추얼 머신에 있는 이 분배 스레드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프로그래머는 이 객체에다가 이벤트 객체에다가 리스너만 달아놓으면은 그걸로 알아서 자바 버추얼 머신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뭔 말씀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벤트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벤트에 관련되는 용어들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일으키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스가 있어요. 이벤트를 발생원, 그 이벤트 소스, 그 이벤트 소스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벤트 소스라고 그래요. 이벤트는 이벤트를 발생한 객체를 이벤트 객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는 여치 수신기입니다.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걸 수신해 가지고서 처리하는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벤트 리스너는 반드시 컴포넌트에 등록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와 같이 이벤트 리스너는 이와 같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이렇게 등록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등록해야 돼요. 이벤트 분배 스레드 아까 얘기했죠. 동시에 이벤트가 여러 개의 발생 통지를 받았을 때 순서를 정하는 거,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벤트 객체는 뭐냐? 여기서 보면 이벤트가 발생할 때 발생한 이벤트에 관한 정보를 가진 객체. 이 객체를 이벤트 리스너에 전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벤트 객체의 종류에는 뭐 엄청나게 많죠. 액션 이벤트, 컴포넌트 이벤트, 뭐 어저스트먼트 이벤트, 아이템 이벤트, 텍스트 이벤트, 윈도우 이벤트, 페인트 이벤트, 인풋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 키 이벤트. 입력을 하는 이벤트 중은 마우스하고 키가 두가 중점이죠. 그다음 포커스 이벤트, 컨테이너 이벤트. 포커스 이벤트는 뭐겠어요? 우리가 마우스를 어떤 창에다 가져가면은 이렇게 그 창이 변하죠. 변하게 할 수 있는 이벤트죠. 포커스가 있는가, 마우스가 나갔는가, 들어왔는가. 그래서 이런 이벤트 객체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다 외웁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나가 보면은 별로가 없어요. 액션 이벤트는 뭐냐? 이 버튼을 누를 때 행동하는 것이 액션 이벤트예요. 액션 이벤트. 그 다음에 어떤 뭐 리스트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열거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아이템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 객체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객체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 객체에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된다고 했죠. 그 정보 중에서 이벤트의 종류가 뭐가 일어났느냐? 이벤트 종류는 뭐겠어요? 바로 액션 이벤트냐, 마우스 이벤트냐, 키 이벤트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벤트가 뭐냐? 이벤트 소스는 뭐냐? 버튼이냐, 텍스트 필드냐, 또는 뭐 라벨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이벤트가 발생한 좌표, 이벤트가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이 지점에서 발생했느냐, 이게 좌표를 갖다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 내 좌표, 이 버튼에서 이렇게 들으면 여기에 좌표. 그 다음에 버튼이나 메뉴 아이템에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버튼이나 메뉴 아이템의 문자열, 텍스트, 뭐 버튼의 문자에 여기에 뭐 A라고 써졌다든지 이런 거요. 클릭된 마우스 버튼 번호, 왼쪽 버튼이냐 오른쪽 버튼이냐, 마우스의 클릭 횟수, 더블 클릭이냐, 이런 거. 키가 눌러졌다면 키의 코드 값이나 문자 값,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등과 같은 컴포넌트가 발생했을 때는 체크 상태, 이런 것들의 모든 정보가 이벤트 객체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이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갖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만 가져오면은 그 안에는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액션 이벤트는 버튼 같은 경우,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마우스 위치 정보가 추가로 된다든지, 마우스 버튼이 함께 눌러진 키 정보, 아이템 이벤트랑 같은 경우 아이템의 체크 상태,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이벤트 객체가 똑같은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서 정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 누가 이벤트를 발생했는가, 이벤트 소스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get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벤트에다가 get 소스 하면은 그 이벤트가 어떤 곳에서 발생했는가, 버튼에서 발생했는가, 텍스트 필드에서 발생했는가, 또는 아니면 창에서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해가지고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리턴 타입이 여기 보면 오브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캐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캐스팅이라는 건 뭐냐? 오브젝트는 우리가 모든 그 객체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으로서 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너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인데 곰이다. 너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인데 버튼이다. 너는 오브젝트는 오브젝트인데 텍스트 필드다.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죠. 오브젝트로 바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요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자, 다음에 이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 이게 뭐 마우스 이벤트는 get 버튼, get 클릭 카운트, get 포인트, get x, get y. 이 포인트는 바로 좌표인데 포인트 좌표는 x, y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는 x와 y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액션 이벤트는 액션 퍼폼드, 액션 커맨드, 액션 커맨드라는 액션 커맨드가 아니고 액션 퍼폼드 같은데요. 예, 수요 같은데 액션 퍼폼드라는 액션 이벤트가 있고, 오브젝트는 get 소스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메서드들이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벤트 객체가 액션 이벤트다는 것은, 그 액션 이벤트를 일으키는 것은 버튼, 메뉴 아이템, 텍스트 필드. 아이템 이벤트 할 때는 체크박스, 레디오 버튼,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 이런 것이고, 키 이벤트는 우리가 이제 키의 컴포넌트가 일으키는 거요. 마우스 이벤트도 마우스가 일으키는 거고, 뭐 이런 인도 이벤트 인도가 일으키는 거고. 근데 액션 이벤트에서는 버튼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이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를 반드시 달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이벤트 리스너를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독립된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 내부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익명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그 리스너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배워봤는데, 아마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 저기 리스너를 갖다 만들어요. 우리가 그 참조용 변수에는 클래스, 어레이,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인터페이스가 가지고서 만듭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말 그 자체로 외부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바는 상속을 오직 하나만 상속을 받지만은 인터페이스는 한 객체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중 인터페이스 상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알아두시길 바라고, 이것은 인터페이스는 이미 저기 다 제공을 해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액션 리스너 인터페이스랄지, 액션 리스너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마우스 리스너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키 리스너,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갖다 쓰면 돼요. 아까도 제가 여기에서 액션 이벤트에 액션 커맨드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같이 액션 리스너의 메서드는 액션 퍼폼드입니다. 액션 커맨드가 아니라 액션 퍼폼드입니다. 일단 마우스는 이벤트가 리스너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마우스를 눌렀느냐, 프레스 했느냐, 마우스를 뗐냐, 릴리스 했느냐, 마우스를
클릭했느냐. 클릭은 뭐예요? 눌렀다 떼는 걸 클릭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마우스가 들어왔느냐, 또 마우스가 나갔느냐. 이와 같이 마우스 인터페이스는 5개가 있어요. 또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마우스 모션 리스너라고 있어요. 모션 리스너는 마우스를 드래그 했느냐. 이 드래그 했잖아요. 이 드래그 했는 거 마우스 모션 리스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터페이스, 리스너 인터페이스와 메서드 보면은 액션에는 액션 리스너, 그럼 액션 퍼폼드가 들어갔단 말이죠. 메서드가 키는 키 리스너, 마우스는 마우스 리스너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마우스는 마우스 리스너가 있고 마우스 모션 리스너가 있어요. 모션은 드래그드, 무브드,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개가 실질적으로 마우스에 관계되는 것이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마우스 리스너는 마우스 프레스드, 릴리스드, 클릭드, 그 다음에 엔터드, 엑시티드, 이렇게 5개가 있고, 모션 리스너는 드래그드, 무브드, 이렇게 7개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마우스 리스너이기 때문에 요거 많이 잘 알아두고, 키 리스너에는 키도 역시 키 프레스드, 키 릴리스드, 키 타입드. 타입드는 바로 눌렀다가 놓는 걸 타입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키도 3가지 동작이 있다고 그랬죠. 눌렀고 떼고, 눌렀다 뗀 거, 이런 식으로 3가지를 키 리스너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책을 참조를 해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너를 이제 그 객체에다가 등록을 할 때 어떻게 등록하냐면, 예를 들어서 버튼에다 등록한다 그럴 때는 add, 이렇게 add를 표시해요. 액션 리스너, 이게 버튼 리스너를 들을 때 액션 리스너, 키를 리스너를 키 리스너, 포커스 리스너, 마우스 리스너, 이런 식으로 갖다가 add라는 말 앞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add라는 말에다가. 그리고 이 이벤트는 한 객체에다가 동시에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개를 붙이면은 이와 같이 붙이는 순서가 얘가 1번, 2번, 3번이라면은 실행은 반대 순으로 된답니다.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보고 얘가 되고. 근데 우리가 실행할 때 이 순서를 모르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가 너무나 빨리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찌됐건 간에 순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그 순서가 반대로 된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를 작성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독립 클래스, 내부 클래스, 익명 클래스. 이거 말 제가 학기 끝날 때까지 아마 이거 계속 줄곧 얘기할 거예요. 이 3가지 방법에 대해 가지고 3가지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내부 클래스하고 익명 클래스는 약간 비슷한데, 내부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멤버처럼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고, 이벤트 리스너를 특정 클래스에만 사용할 때 적합하다. 클래스 이름 없이 간단히 리스너를 작성하고, 클래스조차 만들 필요 없이 리스너 코드가 간단한 경우 적합하다. 요건 앱 프로그램 개발할 때 아주 많이 쓰입니다.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리지널 자바 프로그램을 잘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제대로 작성을 해야만이 됩니다. 또 사실은 또 이렇게 요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때일 때 요 3가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방법이 예제 1에서는 독립 클래스로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인데, 아마 첫 시간 끝나고 2번째 시간에 예제 요것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액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한글로 되고, 다시 이걸 누르면은 영어로 되고, 왔다 갔다 하도록 하는 거 아니고서 이 클래스를 리스너 클래스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리스너 클래스를 별도로 이렇게 독립적인 클래스를 작성해 가지고 수행을 해요. 그럼 붙이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 가지고서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클래스는 이 클래스 안에 이 메서드라고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넣는 것을 우리가 내부 클래스라고 해요. 동작은 똑같아요.
동작은 똑같은데 여기하고 다른 점은 이 버튼이라는 변수를 이 버튼이라는 필드 변수를 여기 필드 변수를 여기서는 AJ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녹화 변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선언을 했는데 원래는 여기 바깥에다가 선언을 한다면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명 클래스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배운 클래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익명 클래스는 그 만드는 방법이 이클립스에서 심플하게 제공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되는데 일단 클래스 몸체를 클래스 몸체가 있으면 이 클래스 몸체를 갖다가 이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서 이 자체가 클래스 몸체가 되도록 해 가지고서 실행을 시켜 버리는 이 한 문장으로 실행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익명 클래스 이벤트 리스너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요것에 대한 것을 너무 자세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요것을 만드는 방법을 실습할 때 제대로 알아두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익명 클래스로 이것을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익명 클래스로 한 예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제를 할 때 요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이론은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인 개념만 생각하고 실습할 때 이것이 이렇게 동작되는 거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